자, 이제 6학년하고 중1 정도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따라 뭐 예비 중을 벌써 나갔을 수도 있고 선행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중1까지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묶어봤고요. 그리고 중2 이상부터는 이제 뭐 글쎄요, 시험, 뭐, 내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아이에 맞는 생활 계획표를 짠다라는 거니까, 그 이상 분들도, 똑같이 넣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넣고 빼고를 하시면서, 여기다가 넣어서, 생활 계획표를 먼저,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침에 영상 하나 올려놓고, 오후에 서점 가가지고 아이들 공부할 거 책들 다 사오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개념은 앞에 1탄 안 보시고 오셨으면 일단 1탄을 보고 오시고요. 그 1탄 안에 그 오전 공부 시간 정하고 오후 공부 시간, 저녁 공부 시간을 몇 시부터 할 건지를 먼저 아이랑 얘기를 해서 정한 다음에, 자, 6학년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책을 먼저 읽으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현행 인강 듣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 인강 듣기. 자, 현행 인강이라는 거는 현재 아이가 6학년이면 6학년 거,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거, 겨울방학이라 그래서 전부 다 선생님 진도 다 나갔는데요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학년별로 중요한 게 있어요. 6학년 거 중에서 뒤에 비와 비율 정말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중1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어떤 뭐 우리 당식의 연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그 뒤에 이제 중2로 넘어가는 부분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 지점들을 아이들이 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랑 그 현행 학년의 그 수학 교과서의 목차를 딱 펴놓고, 내가 여기서 좀 자신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현행 인강 듣기는 복습이니까 아이들이 부담 없이 들어줄 수가 있고, 그 복습에 해당하는 문제집들 기출비나 이런 데 보면 부분적으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집이 전체가 다 하는 거니 통째로 올라온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검색해서 그 문제집 같은 것들을 프린트해서 복습을 꼭 저는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세 바닥 정도 해서 이것들이 좀 자신감이 있게 다 복습이 돼야 다음 선행도 좀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도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6학년 정도 됐으니까 한 번에 20개 정도씩은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거고, 혹시 아이마다 또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개수는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밥 먹고 좀 쉬다가 오후 공부 시간은 뭐 2시 정도부터 정했다. 아침은 9시부터 했다. 자,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나고 오전에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고, 오후에도 이제 2시에 시작해서 빨리 우리가 끝나면 저녁 먹기 전까지는 조금 더 쉬는 시간이 있어 라고 늘 아이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 좀 있으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오후에는 수학을 먼저 저는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아이에 맞춰서 다 바꾸시면 돼요. 아침에 이제 틀린 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오전에 했던 걸 복습하고 또 다음 거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틀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복습이지만 그 와중에 내가 못 푼 게 있어. 그거를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연습장에. 항상 수학은 연습장에, 연습장에다가 빈 연습장에 반 접어서, 반 선 그어져 있는 연습장도 많이 팔죠. 그래서 접어서 풀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바닥 더 새롭게 푸는 거예요. 그래야 또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끝내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하고 나면 영화를 보기를 제가 넣어놨는데 요거랑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영어 문법을 하고 영화를 보든, 아이가 뭐 순서대로 이건 정해두고 되고, 문법을 먼저 만약에 이제 영어 문법을 6학년 정도 됐으니까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뭐 홍콩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초등 아이들한테는 좀 쉽게 선생님이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이미 문법을 들은 친구들은 중학 문법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서, 문법이라는 거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또 듣고, 여러 선생님들 걸 들으면서 이 선생님은 투부정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거는 겹치는 거니까 내가 이건 진짜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중도 중1도 마찬가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단어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화를 보든 뭐 이렇게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아침에 20개 외웠으면 오후에 봐야 돼요. 그 20개를 하루에 3번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의 누적도 중요하지만 저는 잠깐의 누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본 거를 조금 텀을 둬서 잊어버릴 시간을 줬다가 오후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에 본 거를 우리가 그 다음날 우리 뭐 이렇게 또 볼 때 그 전날 본 걸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날 또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누적 복습은 그렇다고 아이한테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잠깐 엄마가 이렇게 문제를 내보면 되죠. 그쵸? 뭐는 뭐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단어를 중에서 모르는 단어는 따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젠가 단거나 뭐 해갖고 영단어 단거나 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것까지 욕심을 내면 좋지만 그게 욕심이다 하면 단어라도 잘 외우게. 네, 어차피 여러 번 볼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5개 정도 더 플러스가 돼서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법하고 더불어서 뭘 해야 돼요? 독해를 해야죠, 여러분. 독해는 문제집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예전에 키 출판사 거 독해집 유형별 나온 거를 중등학년별로 이렇게 레벨별로 쫙 싸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독해집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이와 가서 직접 아이가 눈에 좀 잘 들어오고 아이가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독해를 하루에 이렇게 2개씩 근데 독해 2개밖에 안 해요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독해는 아이가 다 스스로 하는 독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고 한 요 정도 한 지문이 한 페이지 한 반 정도 한 요 정도 되면서 어떤 유형별로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다음에 독해를 빨리빨리 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는 그 안에 나와 있는 단어 정리까지 단어 외우는 것까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해 2개 정도에도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여기도 뭐 한 바닥 정도 다시 하는 거고 영화 보는 거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거고 문법 강의 하나 듣고 단어 5개 더 외우는 거고 독해 2개 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뭐 문법 강의 뭐 한 30분 정도 하고 영화 한 20분 그러면 한 1시간 반 30분에 20분, 50분 정도 하고 얘 5개 정도 더 외우는 거니까 한 20분 걸린다고 하면 독해 2개 하고 그럼 한 3, 40분 그런 식으로 하루에 그러니까 오전에 뭐 한 1시간, 오후에 한 2시간, 저녁에 한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좀 하세요. 시간 배분을 좀 하셔서 오전, 오후, 저녁을 우리가 조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아마도 엄마들이 조금 안심도 될 거고 사이에 아이가 혼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좀 쉬어주시면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영어 문법 정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먼저 신문 타임이라고 했는데요. 밥 먹고 나서 신문 읽고 글을 쓰고 항상 저는 6학년 때 제가 이렇게 아예 신문 타임이라고 해놓은 거는 6학년 중1은 정말 이런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글을 쓸 줄 알아야 나중에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도 스스로 생각해서 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구해서 읽고 딱딱한 글을 읽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휘도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썼지만 이 안에서 아이는 이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온리 제가 수학을 3개나 넣어놨는데 오전에 있는 수학은요, 현행이라고 치고, 오후에는 이제 영어를 위주로 했고요. 저녁에는 수학을 다시 하셔야 돼요.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현행만 하면 엄마들이 불안하죠. 그죠? 그리고 선행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한 6개월 정도라도 해주셔야, 한 학기 정도 해놔야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요. 아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학 정도를, 이게 오전에 이제 틀린 문제, 여기가 있으면 그런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그날 배운 개념을 정리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까 오전에 한 수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배운 거를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요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뭐냐면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학년이야. 그러면 중1 1학기 것들을 하면 되고 그쵸? 그리고 내가 중1 1학기 거를 했어. 그러면 중1 2학기 거를 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선행. 그리고 인강을 그러면 개념을 듣고 그 다음에 개념을 들으면서 멈추면서 이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먼저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풀 수 있나 없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플레이.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잘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때는 내가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또 따로 예습하고 뭐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으면서 멈췄다가 내가 먼저 풀고 답 확인하고 또 듣다가 선생님 문제 푼다 그러면 잠깐 멈추고 내가 먼저 풀고 답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좋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선행을 저녁 때 수학 시간을 꼭 가져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 노트라고 해갖고 여기 그리드 노트라고 제가 써놨는데 선행을 우리가 하잖아요. 선행을 하면 그날 배운 인강 듣고 문제 풀면 끝 이렇게 하면 이 기억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예, 그게 맨날 한다고 해도 기억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날 만약에 인강 개념을 들었으면 그 안에서 정말로 내가 중요해서 내가 꼭 정리가 필요한 개념이 한두 개 정도만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들여보시면 아이가 내가 이 문제 풀 때 뭘 몰랐어. 아까 뭐 수학 일기처럼 그렇게 일기 형태로 정리를 해도 좋고요. 뭐 딱딱 이렇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딱 정리해 놓는 그런 노트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개념을 공부를 할 때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그리드 노트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좀 뭐 어려운 뭐 삼각비 뭐 이런 거니까 그냥 내용 말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이걸 제가 언제 한 거냐면 교과서를 다 한번 삼각비에 대한 부분을 풀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혼자 보면서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날 배운 거를 그날 한 개, 두 개 배웠을 테니까 한 개, 두 개만 여기다 그리드 노트에다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개념이나 이런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런 정리를 한 것들을 나중에 한 달 정도 모았다가 한번 보면 굉장히 뿌듯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 넣어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다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 계실 때 이렇게 하루 종일 풀로 데리고 있어야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나가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자, 직장에 나가시는 어머님들은 저녁 시간에 체크하는 관리형 저녁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녁 밥 먹고 나서 관리형 엄마표를 하셔야 돼요. 이 관리형이라는 거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아이랑 그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이가 할 것, 아까처럼 그 다음에 오후에 아이가 할 것, 그 다음에 저녁에 아이가 할 것들을 이렇게 딱 정해주세요. 정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이걸 그대로 이용하셔도 돼. 그래서 표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동그라미 X 뭐 아이가 세모 동그라미 뭐 X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위주로 X와 세모 위주로 이거는 잘했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X와 세모 위주로 이거 뭐가 안 됐어? 엄마한테 좀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아이가 뭔가를 못했던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X와 세모 위주로. 그리고 아이가 다 했다고 하더라도 영어 단어 정도는 고학년이라면 영어 단어 정도는 그냥 한두 개 그냥 딱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아이한테 탁 물어보고 그것들을 아이가 딱 맞추면 굉장히 뭐 체크하는데 금방 뭐 별로 걸리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단어를 그러면 어디서 어느 뭐 초등인데 어떻게 기준으로 외우면 좋으냐? 제가 예전부터 되게 말씀드린 앱이 있어요. 암기고래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단점은 핸드폰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이용 안 하려면 전날 엄마 핸드폰에만 이걸 깔아서 엄마 핸드폰에서 초등 5학년 뭐 이렇게 찾아요. 5학년용 엄마가 써주세요. 10개 써주는 게 더 낫겠다. 네. 저 같으면 핸드폰 보기를 원치 않으면 아이가 외워야 될 단어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엄마가 외우라고 한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써주고 뜻도 써주고 전날 저녁에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일 외워 하고 이렇게 아이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뭐 핸드폰을 제어할 수 있거나 뭐 이렇다면 괜찮은데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 약간 5학년, 6학년인 경우에도 뭐 핸드폰을 그냥 주셔서 엄마 있는 데서 그냥 외우게 하시더거나 아니면 엄마 없을 때 네가 이거 외워놓게 하려면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쵸? 그리고 이제 그 6학년 정도가 됐을 때는 6학년 정도가 됐으면 능률 복화라는 기초 능률 중앙영어 그 단어가 있어요. 네, 능률 중앙영어 단어집이 있어요. 그 책을 하나 사주시면 편히 좋죠. 초등 아이들도 귀찮으면 책 한 권 사주는데 사실 너무 어려서부터 이렇게 단어집을 막 보고 외우고 이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지겹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늦게 그런 것들은 하는 편이고 저는 그냥 제가 있는 데서 그냥 아이들 핸드폰 펴가지고 제가 체크하면서 아이들 외워갖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로 체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앱들을 이용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오셔가지고 OX 된 거 보고 X나 세모 위주로 엄마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0단어 정도는 체크를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중1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도 네, 괜찮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랑 시작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칸을 나눠서 뭘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고, 어떤 이거를 다 했을 때 엄마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고, 너가 다 외운 것들이 확인이 되고 동그라미 된 것들이 확인이 되면 엄마가 나중에 뭐 이러이러한 약간의 선물을 해주겠다라든지 아이랑 이렇게 원하는 거를 하나 딜을 이렇게 하셔서 윈터스쿨 보내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엄마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계획표를 짜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요. 벽에 붙여놓고 하나 하고 가서 동그라미 하고, 예, 아이들한테 아니면 노트나 문제집 앞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할 수 있도록 이거가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공부방에서 계속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표 하나 딱 세서 애들을 다 붙여놓고 저는 이제 늘 2시간만 하면 되니까 제가 뭐 다 체크를 했지만 아이들은 이제 셀프 체크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고 어떤 동그라미가 다 채워졌을 때 그 성공 경험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을 좀 기쁘게 하는 그런 습관 들이는 어떤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내가 요만큼 짧은 것을 성공했다. 그래서 일주일 하나 이렇게 칸 다 채웠어도 여기 한 줄 이렇게 일주일 다 채웠어도 굉장히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원동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학년하고 중1은 주말에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책 읽기에 조금 좀 힘써라 했는데 사실 책 읽기도 중요하고 약간 하나 더 플러스 했으면 좋겠는 게 어휘력 책 있죠. 어휘력 책 같은 거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매삽력이라는 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엄마랑 함께 공부하는 것도 주말 정도에 하는 것도 중학교를 대비하는데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과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다른 암기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학교 가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면서 학기 중에 배우면서 해도 충분해요. 그럼 암기 과목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배경은 책으로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 문화적인 책들도 좀 많이 읽고 역사서들도 좀 많이 읽고 그런 것들이 다 잘 돼야지만 아이가 중학교 가서 덜 힘들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에 너무 치우치지는 마시되 그래도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수학을 좀 많이 하고 오후에 영어, 문법하고 독해하는 시간 꼭 갖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이렇게 현행을 조금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그래서 뭐 주제 넘지만 그동안 제가 어쨌든 10년간 공부방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을 때 이런 2시간, 3시간밖에 안 했는데 아이들이 성적이 급상승하고 그 대신 꾸준히, 한 번도 안 빠지고 꾸준히 했을 때 그리고 아이의 열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또 좋아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처음 스타트를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랑 이런 얘기를 엄마가 뭘 또 딤이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런 시국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도 많아서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대로 집에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는 너의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한 빈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엄마랑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모니카 선생님이 해줬다고 하지 말고요. 엄마가 이렇게 한번 노력해서 만들어봤는데 한번 봐줄 수 있어? 이렇게 조금 좀 조심스럽게. 그러면 이제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한번 그러면 여기다 빈칸에 한번 적어보자 하면서 너가 꼭 해야 될 것들을 엄마랑 한번 정해보자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 그 공부방의 기본은 처음 시작은 다 책으로 했고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계속 첫 시작을 전부 다 책을 읽고 했었고 글 쓰는 게 꼭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고 영어 듣는 시간, 영화 보는 시간 정도를 주어서 다 중간중간 휴식처럼 느끼게 그렇게 조금 해주면 아이가 그래도 덜 힘들면서 엄마랑 덜 싸우면서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초중이시죠?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도 이렇게 여기서 뭐 그렇게 해야 될 것들만 많고 공부 시간이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옆에서 같이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옆에 있어서 뭔가를 해줬더니 성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힘을 좀 엄마라는 그 힘을 조금 믿으시고 아이가 나한테 너무 의존하게 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함께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 법을 배울 때구나 라는 걸 아이한테 좀 인식을 시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긴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뭐 주변에 널리 널리 공유도 좀 해주시고 네, 보니까 구독자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또 12월 후원이 아마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제가 전후로 받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그동안 이제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은 후기 같은 것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10년 정도 아이들하고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이의 교과 과정과 연결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막 수업 시간에 많이 봤다고 모니카 선생님이 해준 영상 많이 봤다고 하는 그런 후기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는 틀림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지루하게 아이들의 어떤 배경 지식을 늘려주는데 제가 조금 최선을 다 내년에도 해볼 테니까 많은 지지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영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어떤 연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아이들하고 한번 우리 잘 버텨보고 저도 고등학교 모니카 쌤은 고3하고 버티는데 나는 이 정도는 버텨야지 이러면서 조금 즐겁게 생활해 주시고 엄마의 루틴이 아이의 루틴을 만들어요. 엄마부터 루틴을 잡고 생활하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일어나면 내 생활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하고 책 한 줄이라도 읽는 그런 엄마가 주세요, 여러분. 네, 그래야 내 마음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그리고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말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되게 길어지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